중국 정부가 현재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소수민족 소녀를 당장 찾아서 데리고 와라. 그 소녀가 발견한 것은 중국에서 검색만 해도 즉시 삭제되는 금지어였습니다. 그 단어는 중국에서 절대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 바로 고구려입니다. 900만 소수민족이 자신들의 진짜 정체성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 평범한 산골 소녀가 모든 것을 걸고 금단의 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1300년 동안 철저히 감춰진 진실, 중국이 결코 세상에 알려지길 원치 않는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월드박스 채널이 됩니다. 저는 리샤오이입니다. 해발 1500m, 1년 내내 안개가 자욱한 귀저우성 깊은 산골에서 자랐습니다. 외부와 거의 단절된 작은 마을에서 18년을 살아온 평범한 묘족 소녀였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까지는 말입니다. 장례를 치르며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낡은 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붉은 실과 파란 실로 정교하게 수놓인 문양들이 있었는데 평소 보던 묘족 전통 의상과는 뭔가 달랐어요. 특히 눈길을 끈 건 치마 아래쪽에 그려진 두 갈래의 물결 무늬였습니다. 하나는 맑은 파란색, 하나는 탁한 갈색으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치마 안쪽 단에는 희미하게 적혀있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668.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냥 오래된 해라며 별 의미 없다고 하셨고 마을 어른들은 모두 입을 다물어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놀라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각 무늬 위쪽으로는 성벽처럼 보이는 문양이 있었고 그 위에는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건 세 발 달린 까마귀 같은 새가 그려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을 장로님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90세가 넘으셨지만 아직도 정정하셨거든요. 할아버지, 우리 묘족이 북쪽에서 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장로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낮은 목소리로 옛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북쪽 하늘 삼족고가 우는 곳, 돌로 쌓은 성을 두고 떠났네. 노란강 건너고 푸른강 건너서 남쪽 땅에 새 보금자리 찾았네. 삼족고가 뭔지는 몰랐지만 북쪽에서 왔다는 이야기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냥 묘족이야. 중화민족의 일부지.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묘족 기원, 묘족 역사, 묘족 이주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지만 나오는 건 천편일률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묘족은 중국 남방의 토착 민족이며 치유의 후손이라는 것.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다른 소수민족들의 역사는 꽤 자세히 나와 있는데 유독 묘족의 고대 역사 부분은 모호하고 추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감춘 것처럼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앙젠이 보여준 글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SNS에 올라온 글이었는데 제목만 보고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묘족은 고구려의 후손일까? 고구려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지만 왠지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기도 전에 화면이 사라져버렸어요. 새로 고침을 해봐도 삭제된 게시물입니다라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668이라는 숫자와 고구려라는 이름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위험한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구려를 검색해봤지만 중국 인터넷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런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친구 앙젠의 형이 해외 사이트를 보려고 VPN이라는 걸 쓴다며 몰래 알려주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VPN을 켜고 다시 검색했을 때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고구려는 기원전 37년부터 서기 668년까지 존재했던 고대 국가였습니다.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을 지배했던 강대국이었고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를 가진 독립국가였다고 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후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 200만 명을 중국 각지로 강제 이주시켰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란을 막기 위해 5집 이하로 쪼개어 남방 오지로 분산시켰다고 했어요. 668년. 할머니 치마에 적혀있던 바로 그 숫자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계속 읽어 나갔더니
더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안동도호부는 고구려 유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가족을 분리하고 고구려 사용을 금지했으며 강제로 한족과 결혼시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유민들은 험준한 산악지대로 도망쳐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했어요. 그 순간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서 온 조상들, 두 개의 강을 건너다는 이야기, 668이라는 숫자. 더 검색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어요. 고구려의 복식이 묘족의 전통 의상과 유사하다는 연구, 고구려의 장례 풍습이 묘족과 비슷하다는 논문, 심지어 고구려의 상징인 삼조고가 묘족 문양에도 나타난다는 내용까지. 삼조고, 마을 장로님이 부르셨던 노래에 나온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우리가 정말 고구려의 후손이란 말일까요? 한국 사이트들을 뒤지다가 한 역사학자의 인터뷰를 발견했습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려 하면서도 정작 고구려 유민의 후손들에게는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면 중국의 역사 왜곡이 들통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의 역사가 교과서에 없는지, 왜 어른들이 북쪽 이야기를 꺼리는지, 왜 고구려라는 단어가 인터넷에서 즉시 삭제되는지. 다음날 저는 다시 할머니의 유품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 보였어요. 세 발 달린 까마귀는 고구려의 상징 삼조고였고, 두 갈래 강은 황하와 장강이었으며, 성벽 무늬는 고구려의 뛰어난 축성수를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확인할 방법이 필요했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때 마을에 같은 또래 친구들 중에서도 비슷한 의문을 품고 있던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같은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왜 이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가? 이제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왕젠과 함께 우리 마을 곳곳을 다니며 다른 집안의 전통 의상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문양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두 개의 강, 성벽, 그리고 특별한 별자리들이 각 집안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발견은 우리의 장례 풍습이었어요. 묘족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묻지 않고 집에 며칠 동안 모셔둡니다. 그동안 가족들은 밤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요. 마치 떠나는 이를 성대하게 배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왕젠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한족들은 조용히 애도하는데 우리는 왜 노래를 부를까? 며칠 전 읽은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고구려 벽화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죽은 이를 위해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상복이었습니다. 우리는 흰색 상복 위에 특별한 두건을 쓰는데 그 모양이 독특했어요. 새의 날개처럼 양쪽으로 뻗어 있었죠. 이것도 까마귀와 관련이 있을까? 왕젠이 물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건 우리의 전통 복식이었어요. 특히 남자들이 입는 바지가 흥미로웠습니다. 허벅지는 넓고 종아리는 좁은 구조였거든요. 이 바지, 말 타기에 딱 좋은 구조야. 왕젠이 말했어요. 우리가 언제 말을 탔다고. 지금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데 왜 기마복을 입을까? 인터넷에서 찾은 고구려 벽화 속 복식과 비교해봤더니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특히 무릎 아래를 천으로 감싸는 방식이 똑같았어요. 세 번째 발견은 우리의 언어에서 나왔습니다. 묘족어를 쓰는 노인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어보니 가끔 이상한 단어들이 섞여 있었어요. 청아, 이거 들어봐. 우리 말로 성을 구르라고 하잖아. 그런데 한국어로 성이 뭔지 알아? 뭔데? 구. 고구려의 구. 발음이 비슷하지 않아? 물론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이런 단어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네 번째는 우리의 신화와 전설이었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묘족 설화집을 찾아 읽어봤더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하늘의 새가 태양을 지킨다는 이야기, 북쪽 나라의 왕이 하늘의 아들이었다는 전설, 고구려 왕들이 천손, 즉 하늘의 자손이라고 주장했다는 역사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 마을 근처 오래된 무덤에서 발견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냥 옛 묘족 무덤이라고 했지만 무덤의 구조가 특이했습니다. 이 돌 쌓는 방식 봐.
쐐기도를 끼워서 아치를 만들었어. 왕젠이 흥미롭게 관찰했습니다. 이런 기술은 중국 남방에선 보기 힘들다고 했는데 우리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뭔가 거대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왜 우리가 정말 고구려의 후손인 것 같아. 왕젠이 말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철저히 숨겼을까?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유민들을 분산시켰잖아. 다시는 뭉치지 못하게. 그리고 역사도 지워버린 거야. 왕제는 한숨을 쉬었어요. 1300년이나 됐는데도 아직 우리를 경계하는 거야. 우리가 기억하는 한그들은 계속 두려워할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복식, 언어, 풍습, 신화, 건축 양식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어요. 이 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 그리고 만약 알린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던 중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VPN을 통해 한국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한 학자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박미정 박사. 그녀는 10년 넘게 중국 내 고구려, 유민의 흔적을 연구해 온 역사학자였어요. 동아시아 고대사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그녀의 책 소개를 읽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특히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구려 멸망 후 200만 유민의 행방은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다. 그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나는 그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워진 것이라고 믿는다. 왕젠과 저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박미정 박사에게 연락해보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메일이 감시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몇 단계를 거쳐 우회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VPN으로 익명 이메일을 만들고 그 계정으로 박사가 근무하는 대학의 공개 이메일로 연락했어요. 편지를 쓰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디까지 밝혀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제목을 뭐라고 쓸까? 너무 직접적이면 필터링 될 수도 있어. 그럼 동아시아 고대사에 관한 질문은 어때? 결국 우리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박사님께, 저희는 중국 귀저우성에 사는 학생들입니다. 박사님의 연구를 접하고 큰 감명을 받아 이렇게 용기 내어 연락드립니다. 저희는 소수민족인 묘족입니다. 최근 저희 민족의 역사를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전통 문화가 박사님이 연구하신 고대 왕국과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전통 복식의 구조, 장례 풍습, 그리고 구전되는 이야기들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특히 저희 조상들이 북쪽에서 2개의 강을 건너왔다는 전승은 역사적 사실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희 할머니께서 보관하고 계신 오래된 천에 668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박사님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누구인지, 저희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런 정보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혹시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찾은 증거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2명의 진실을 찾는 학생 올림.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우리는 불안에 떨었어요. 답장이 올까? 혹시 이 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일주일이 지났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혹시 메일이 전달되지 않은 걸까? 아니면 가짜로 생각하신 걸까?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확인한 메일함에 답장이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용기 있는 2 학생분들. 여러분의 메일을 받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놀랐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찾던 퍼즐의 조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668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그 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찾은 증거들을 꼭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메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화상통화가 가능할까요? 물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박미정 추신. 이 대화는 우리만의 비밀로 해주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감격에 겨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화상통화는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학교나 집에서는 너무 위험했고 PC방도 감시 카메라가 있었으니까요. 고민 끝에 우리는 도시 외곽의 작은 카페를 찾았습니다. 와이파이가 되고 구석자리가 있는 곳이었어요. 약속한 시간 VPN을 켜고 노트북으로 접속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박사의 얼굴은 따뜻하면서도 지적이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진짜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박미정 박사는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리샤오이이고 이쪽은 제 친구 왕젠이에요. 박사님은 잠시 무언가를 준비하시더니 화면에 자료를 띄우셨어요. 고구려 벽화와 지도들이었습니다. 먼저 제가 왜 여러분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지 설명할게요. 668년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일어난 일을 아시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중국 각지로 흩어놓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더 정확히는 안동도호부라는 기구를 만들어 고구려, 유민 200만 명을 강제 이주시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 200만 명이 어디로 갔는지 중국 역사서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왕젠이 물었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의도적으로 지웠다고 봐야죠. 하지만 단편적인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상당수가 중국 남방, 특히 귀저우성과 온남성 일대로 보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박사님은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공문서였어요. 여기 보세요. 고구려 유민을 5호 이하로 분산하여 남만 지역에 안치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반란을 막기 위해 가족도 뿔뿔이 흩어놓은 거죠. 저는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가족과 생이별한 조상들의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희가 정말... 잠깐만요. 먼저 여러분이 준비한 증거들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는 준비해온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 치마의 수호인 두 강의 문양, 668이라는 숫자, 3조고가 그려진 천조각. 박사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세상에,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특히 이 두 강의 문양. 이건 황하와 장강을 표현한 게 분명해요. 고구려 유민들이 남하하면서 반드시 건너야 했던 강들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묘족의 전통 복식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박사님은 즉시 고구려 벽화와 비교해 보여주셨습니다. 보세요. 바지의 구조가 똑같아요. 이건 기마민족의 전형적인 복식이에요. 산악지대에 사는 묘족이 왜 이런 옷을 입는지 이제 설명이 되죠. 그리고 왕젠이 우리의 장례 풍습을 찍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박사님은 영상을 보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이건 완전히 고구려식이에요. 시신을 며칠 동안 모셔두고 노래와 춤으로 보내는 것. 심지어 상복의 형태까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정말 고구려의 후손인가요? 박사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15년 동안 연구한 결과 묘족의 상당수는 고구려, 유민의 후손이 확실합니다. 당신들이 바로 그 증거예요. 그 순간 왕젠과 저는 동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130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인정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왜 중국은 이 사실을 숨기는 거죠? 박사님은 한숨을 쉬며 설명하셨어요.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를 중국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고구려 유민의 후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한다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드러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 숨기는 거군요. 맞아요. 여러분은 산증인이에요. 고구려가 중국과는 다른 독립국가였다는. 박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국에 알리고 싶어요. 물론 신부는 철저히 보호하고요. 가능할까요? 저는 왕젠과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가능하다면 다른 묘족 청년들과도 연결하고 싶어요. 여러분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 더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제안에 흥분했습니다. 우리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더 큰 움직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통화가 끝나갈 무렵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용감해요.
1300년 동안 조상들이 지켜온 기억을 이제 여러분이 되살리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이 꺼진 후에도 우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밀려왔어요. 슬픔, 분노, 자부심, 그리고 희망까지. 우리가 해냈어. 이샤오이. 이제 시작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 사이로 마치 세 발 달린 까마귀가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조상들도 이 별을 보며 고향을 그리워했겠죠.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중국의 국경을 넘어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상치 못한 시련도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미정 박사와의 통화 이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학생으로 지냈지만 속으로는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사님의 조언대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른 묘족 청년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친구들부터였어요. 샤오란, 너 혹시 우리 묘족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지 않아? 평소 호기심 많은 샤오란은 즉시 관심을 보였어요. 당연히 궁금하지. 근데 어른들은 제대로 말 안 해주잖아. 우리는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공유했습니다. 고구려라는 나라, 668년의 강제 이주, 우리 문화 속에 숨어있는 증거들. 샤오라는 충격을 받은 듯했지만 이내 흥분하며 말했어요. 사실 우리 할아버지도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 우리는 원래 추운 곳에서 살았다고. 눈이 많이 오는 곳이었다고. 고구려는 정말로 춥고 눈이 많은 지역이었죠. 며칠 후 샤오란이 또 다른 친구 2명을 데려왔어요. 그들도 비슷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이상한 전통이 있어. 설날 첫날에는 절대 북쪽을 바라보며 절하지 않아.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 집에는 오래된 노래가 전해져. 돌로 쌓은 성을 두고 떠났네. 세발 까마귀가 우는 곳을 떠났네라는 가사가 있어. 점점 더 많은 이야기들이 모였습니다.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비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은 위험했기 때문에 주로 오프라인에서 만났어요. 산속 버려진 오두막, 강가의 외진 곳, 때로는 누군가의 집 다락방에서. 모임의 이름은 북두칠성으로 정했습니다. 북쪽을 가리키는 별자리처럼 우리의 진짜 고향을 찾아가자는 의미였어요.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였어요. 각자 다른 마을,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모두 같은 갈증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모임에서 우리는 각자 수집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누군가는 집안에 전해지는 오래된 물건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양이라는 친구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을 하셨대. 우리는 왕의 후예다. 비록 나라는 잃었지만 긍지는 잃지 말라고. 왕의 후예. 고구려는 700년 동안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강대국이었죠. 또 다른 친구 메이는 놀라운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우리 집 제일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어. 아무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낡은 금속 조각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한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고려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고려는 고구려의 다른 이름이야. 모두가 흥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물리적인 증거였으니까요. 우리는 박미정 박사에게 이 모든 것을 전달했습니다. 박사님은 매우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모은 증거들이 학계를 뒤흔들 거예요. 특히 그 금속 조각은 정말 중요한 발견입니다. 몇 주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사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국의 다큐멘터리 팀과 연결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해요. 물론 신부는 완벽하게 보호하고요. 우리는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에 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도 변조하기로 했어요. 인터뷰 장소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폐공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다큐멘터리 팀은 단 2명뿐이었어요. 감독과 카메라맨. 안녕하세요.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감독은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 세계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터뷰는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할머니의 치마, 668이라는 숫자, 3조고.
그리고 우리의 문화 속에 숨어 있는 고구려의 흔적들. 특히 감독이 관심을 보인 건 우리의 감정이었어요. 처음 고구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왕젠이 대답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내 이름을 누군가 불러준 것 같았어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죠. 1300년 동안 숨겨야 했던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엔 제가 대답했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이제는 책임감을 느껴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질 테니까요. 감독은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특히 고려라고 새겨진 금속 조각을 보고는 감탄했어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발견이에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증명되는군요. 인터뷰가 끝난 후 감독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방영될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를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몰랐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를,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클지를. 2달 후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제목은 잃어버린 왕국의 후예들에서 1300년의 침묵이었어요. 한국에서 먼저 방영되었는데 반응은 폭발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박미정 박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시청률이 15%를 넘었어요. 온라인에서는 더 큰 화제예요. 모두가 여러분의 이야기에 감동하고 있어요. 며칠 후 박사님이 한국 시청자들의 반응을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고통받았다니. 중국의 역사 왜곡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묘족 청년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 할머니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도 고구려의 후손입니다. 우리 가족은 다행히 한반도에 남을 수 있었지만 중국으로 끌려간 동포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1300년 만에 여러분을 찾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읽으며 우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우리의 존재를 인정받고 환영받는 기분이었어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에요.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자막이 달렸고 조회수는 일주일 만에 1000만을 넘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BBC, CNN, NHK 등 주요 방송사들이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1300년 동안 숨겨진 역사의 진실,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뒤에 감춰진 어두운 비밀, DNA가 증명한 고구려 유민의 존재, 특히 학계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여러 나라의 역사학자들이 우리의 증거를 분석하고 지지 성명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반향은 중국 내 묘족 사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중국에서 즉시 차단되었지만 VPN을 통해 본 묘족 청년들이 하나둘 연락해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부이양에서 연락드려요. 여기도 같은 전통이 있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윈난성 묘족입니다. 우리 마을에도 668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비석이 있어요.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각 지역의 묘족 청년들이 자신들의 증거를 보내왔고 우리의 네트워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특히 충격적인 제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후난성의 한 청년이 보낸 사진이었는데 오래된 묘족 족보가 찍혀 있었어요. 그 첫 페이지에는 한문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고려국 사람이다. 당나라에 의해 이곳으로 옮겨졌으나 후손들은 이를 잊지 말라.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문서로 남겨진 증언이었으니까요. 박미정 박사는 이 모든 자료를 모아 추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에요. 명백한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쁨도 잠시 중국 당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갑작스러운 특별 교육이 있었어요. 주제는 올바른 민족관이었습니다. 최근 일부 외국 세력이 우리 소수민족을 이용해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중화민족입니다. 명백히 우리를 겨냥한 경고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샤오이, 요즘 무슨 일 있니?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괜찮아요. 엄마, 그냥 역사 공부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눈빛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왕젠이 급하게 연락했어요. 큰일이야. 우리 모임 멤버 중 3명이 갑자기 전학 갔대.
아무 말도 없이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물결은 멈출 수 없었어요. 전 세계가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진실은 이미 퍼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다. 비록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올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정말로 더 큰 시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제 전 세계의 지지와 관심이 있었어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혼자 싸워야 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지 한 달 후, 우리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터넷이 문제였어요. VPN 접속이 점점 어려워졌고 해외 사이트는 아예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해. 예전에 잘 되던 VPN이 다 막혔어. 왕젠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더 심각한 건 학교에서의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강당에 모아놓고 특별 훈화를 했어요. 최근 일부 학생들이 외부 세력과 접촉하여 거짓된 역사관을 퍼뜨리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은연중에 저와 왕젠에게 쏠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중화민족의 일원입니다. 56개 민족이 하나 되어 위대한 중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다밈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샤오이, 요즘 집중을 못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선생님. 혹시 인터넷에서 이상한 걸 보거나 하지는 않았지? 요즘 가짜 뉴스가 많다고 하더라. 선생님의 눈빛에서 경고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을 공안이 집에 와 있었던 겁니다. 따님이 리샤오이 맞습니까? 제복을 입은 두 남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부모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조사입니다. 최근 외국과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터넷에서 반정부적인 내용을 본 적은 없습니까? 그들은 형식적인 질문 몇 개를 더하고는 떠났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부모님은 그날 밤 저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샤오이야, 엄마 아빠가 무서워하는 거 알지? 공부만 하면 안 될까? 대학 가야지. 엄마,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용히 살아야 해. 아버지의 한숨이 깊었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왔어요. 우리 모임의 핵심 멤버였던 샤오란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가족들은 친척 집에 갔다고 했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샤오란이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 핸드폰도 꺼져 있고 남은 멤버들 사이에 공포가 퍼졌습니다. 모임은 자연스럽게 해체되었어요. 누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만나자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왕젠마저 변했어요. 샤오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무슨 소리야? 무서워. 샤오란처럼 될 수도 있잖아. 그래도 우리가 발견한 진실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무사한 게 더 중요하지. 가장 친한 친구의 포기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희망이 왔어요. 어느 날 밤 할머니가 조용히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샤오이야, 이거 가지고 있어. 할머니가 건네신 건 작은 문서였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모은 자료들 다 복사해뒀어. 혹시 컴퓨터를 압수당해도 이건 남겨둬야지. 놀라서 할머니를 봤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도 젊었을 때 포기했어. 그래서 평생 후회했단다. 너라도 끝까지 가봐. 조심하면서. 할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박미정 박사가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온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어요. UN 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묘족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요. 눈물이 났습니다. 비록 중국 내에서는 숨죽여야 하지만 세계는 우리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몇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매일 밤 일기를 씁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담아 쓰고 있어요.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죠.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인터넷이 막히고 모임이 해체되었지만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저항을 이어가고 있어요. 저는 일기를 쓰고 다른 친구들은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만들거나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 위험하다면 아날로그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조심스럽게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로. 예술은 검열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재능을 살려 침묵 속에서도 불씨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박미정 박사님과의 연락도 끊기지 않았어요. 직접적인 통신은 위험하지만 우회적인 방법들을 찾았죠. 박사님은 항상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최근에는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자료들이 해외 박물관과 대학에서 전시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침묵의 예술, 중국 묘족 청년들의 문화 저항이라는 제목으로요. 비록 우리는 갇혀있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668이 새겨진 치마를 보물처럼 간직하고 계시고 저는 그것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나는 묘족이다. 그리고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이 말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기록하고 기억하고 전승할 것입니다. 13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강제로 이주당하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듯이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역사는 권력자가 쓰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한 고구려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중국 소수민족이자 고구려의 후손 리샤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소녀의 작은 의문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전 세계의 관심을 받으며 잊혀진 역사를 되살리는 큰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고구려의 위대한 역사가 이렇게 먼 곳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월드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